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기계공작법을 담당하게 된 이응재 교수입니다. 네, 기계공작법 교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목을 보시면은 패스 일반 기계공학 자동차 및 기계 관련 시험 특강. 출판사는 골든벨이죠. 판매가는 18,000원입니다. 그래서 학교 책방에 얘기를 해뒀으니까 여러분들 그 학교 나오시게 되면은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뭐 일단 교과서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비 산업기사 필기시험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그 사서 공부를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강의 쭉 따라가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과목명은 기계공작법인데 왜 교재는 이제 일반 기계공학인가? 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재에 목차를 보면은 3장에 기계공작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기계공작법만 이제 단일 과목으로 할 때 보면은 공작법 책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 시콜콜하게 그 어떤 이제 기계 부품이나 기계 만드는 이제 공정들을 이제 상세하게 해설을 하죠. 근데 이번 그 이 교재는 일반 기계공학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정비 산업 기사라든가 자동차 기계 관련 시험을 보기 위한 어떤 이제 문제풀이 특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기계공작법 강의를 뭐 대충 한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모조리 싸그리 이제 다 배우고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여러 가지 그 기계 가공 공정 뭐 용접 공정이니 이런 것들 영상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뭐 실제로 해보면 좋은데 아마 그거는 좀 어렵겠죠. 그다음에 이제 목차 뭐 디슬라이드 설명하겠지만은 이 책에는 뭐 이 책이라기보다는 이제 기계 공작법이란 자체가 기계의 어떤 재료적인 성격 또는 재료역학적인 기술 또는 요소 설계 이론 이런 것들이 함께 연관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진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기계공학을 이번 학기에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좀 종합적인 이런 시각 이런 거를 가질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편 이 산업기사 이론 시험을 이제 이 패스 합격하려면 이러한 이론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집중적으로 뭐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기공작법 15주차에 걸친 이제 강의 순서, 계획, 공부 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목차만 뽑아놨죠, 그죠? 1장 기계 재료, 2장 기계 요소 설계, 3장 기계 공작법, 4장 재료역학, 5장에 이제 유체 기계, 그 다음에 6장 관연도 출제 문제 해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제 중간고사 전에 1장 기계 재료와 3장 기계 공작법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1장과 3장의 특징은 이 내용들이 다 정성적이에요. 여러 번 읽어보고 듣고 암기하는 거죠. 뭐 약간의 해설을 곁들일 테니까 뭐 하다 보면은 아마 좀 익숙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후에 이 4장 재료역학 요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시간이 좀 부족한데 그 2장의 이제 기계 요소 설계를 조금 이제 다루도록 하죠. 그래서 이게 재료역학이 아마 2학년에 또 강론으로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쪽에 뭐 예전에 이제 시험 본 결과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 보니까
뭐 그다지 성과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정비산업기사 그 필기시험 통과하기 위해서 패스하기 위해서 하는 이 공부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사지선다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최소한도 이론적으로 이해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요령 같은 게 필요하겠죠. 최소한도로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개의 장을 갖다가 이제 한꺼번에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그렇게 넉넉히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계요소 설계 제일 마지막에 하는데 그 분량이 일부밖에는 다루지 못합니다. 막 그 점은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시고, 막 거기까지만 공부해도 음, 산업기사 필기 통과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제 시형 공부의 최대 요령은 뭐 공책 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 강의 듣더라도 메모장이라든가 공책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중요한 내용을 스스로 이제 메모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기만 해도 일단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암기 주입식 성격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이제 단기 특강식으로 이제 강의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과목은 이제 산업기사뿐 아니라 이제 기술계통 시험에도 필수 과목입니다. 그다음에 학원 같은 데서도 많이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일단 기계 재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재료의 종류 하면은 크게 뭐 기계 재료, 우리가 이번 학기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은 뭐 다들 많이 알죠. 이제 이 반도체 재료, 전자 재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자영업 할 때 보면 이제 식자재가 있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재료 종류인데, 이 말고도 이제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게 이제 식자재인데, 식자재 하게 되면은 뭐가 중요할까요? 이 신선도가 있죠, 신선도, 그죠? 어떤 성분이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나 같은 김치라고 해도 중국에서 만들어 온 김치 싸죠, 그죠? 그 다음에 국내 그 유명 셰프 이름을 저기 이제 그 담은 이제 브랜드 뭐 종갓집이나 뭐 아마무게 뭐 이런 김치들은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이 식자재의 어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법적 허용 기준 내에서 어떤 방부제 사용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이 부패를 방지해야 신선도가 유지가 되겠죠, 그죠? 식자재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먹음직스럽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색소 같은 것도 사용하죠, 그죠? 식품법에서 이제 그 허용되는 뭐 그런 색소, 색상 재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섞어내야죠. 그 다음에 MSG 사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식자재의 어떤 성격을 규정하는 이제 중요한 팩터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재료, 반도체 재료는 워낙 그 일본에서 그 이 수출 규제를 통해 가지고 워낙 많이 떠들어 가지고 이제 다들 결국은 알게 돼 버렸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반도체 재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이제 실리콘일 겁니다. 실리콘. 그래서 그 D램을 만들기 위해서 D램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 사용하는 그 실리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당히 그 순도가 높아야 됩니다. 순도가 보통 99.9999, 통칭 69이라고 하죠, 그죠? 9가 이제 6개 들어 있다. 그런 이제 순수 그 실리콘에다가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섞어 넣어서 반도체 웨이퍼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도가 이제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 성분, 그다음에 이제 화학적 성질, 전자적 성질,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다음에 그 일본에서 수출 금지했던 항목 중에 불산이라는 게 있죠. 불산, 반도체 산업의 필수 소재인 것 같은데요.
그게 보면은 이제 그 일본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제 일본 회사들만 99.9999 뭐 구가 뭐 한 10개쯤 달린 것 같아요. 고순도로 이제 불산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수출 규제하게 되면은 한국의 이제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규제를 했는데 뭐 어떻게 1년 정도 뭐 좀 이 국산화 막 추진했는데 다 성공한 것 같아요. 꼭 일본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제 아울러 이런 전자재료, 반도체 재료 아울러 정말 우리 그 산업에서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이제 기계 재료입니다. 기계 재료는 뭐 어떤 중량이라든지 밀도 뭐 이런 거는 이제 물리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식성, 녹이 쓰느냐 안 쓰느냐. 요즘 우리 차들 보게 되면은 한 7, 8년 타면은 이제 자동차 하부가 부식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겨울철에 눈 오면은 이제 그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죠, 그죠? 화학물질이죠, 그죠? 그 차가 많이 돌아다니고 그때그때 깨끗하게 세척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제 부식으로 연결되죠.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도, 스트렝스라고 하는데 그 저런 거 스트렝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철강 봉이 있다 하게 되면 양쪽에 단면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일정한 힘을 가게 되면은 단위 면적당 어떤 힘을 가게 되는데 그거를 응력이라고 합니다. 응력,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기 한 8주차 정도 되면은 개념 설명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커야 되겠죠, 그죠? 이게 큰 거를 우리가 이제 뭐 탄소 강의 경우에 이제 고장력 강이라고 해요, 고장력 강. 그 어디 쓰는가 하면은 차량의 도어 쪽이나 그 이 프레임 있죠, 그죠? 앞에 윈실드 끼고 뭐 이렇게 이제 윈도우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프레임들 튼튼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고장력 강을 쓰죠. 고장력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얇은 두께를 사용해도 충분히 이제 그 버티는 힘이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재료 중에서도 또 많이 나오는데 취성이라는 게 있어요. 취성. 그 영어로는 이제 브리틀이라고 그러죠. 브리틀. 뭐 추운 겨울에 우리 이제 이가 이렇게 떨릴 때 보면 이가 딱딱딱 그 부딪히죠, 그죠? 그때 그런 느낌이 취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막 영하 20도, 30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뭐 그런 거보다는 저게 있네요. 그 엿이라고 알죠, 엿. 엿이 이제 그 날씨가 따뜻하면은 이제 약간 녹아가지고 진득진득하죠, 그죠? 찍찍 늘어납니다. 이제 부러지지 않고. 근데 뭐 영하 10도 이렇게 이제 온도가 툭 떨어지면은 이 엿이라는 게 탁 때리면은 충격을 주면은 바스라집니다. 이런 거를 이제 취성이라고 하는데 특수한 그 화학 물질이 재료에 이제 포함되게 되면은 이런 이제 취성이라는 성격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건 뒤에 이제 학금 쪽에 가서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 성질과 기계적 성질 뭐 합해가지고 재료의 이제 물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밀도라고 하는 거는 그 단위 부피당 중량 이런 걸 밀도라고 하죠. 단위 부피당 중량 또는 뭐 비중이라고도 얘기하죠. 비중.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기준으로 하면은 고장력 강판을 많이 쓰고 그 유럽제 좀 고급 차량 보게 되면은 알루미늄을 많이 씁니다. 밀도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이 철강 재료는 이제 비중이 8 이상이고 알루미늄은 한 7 근처에 7 근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부 그 탄소 강판 쓸 거를 이제 알루미늄으로 대체하게 되면은 그 단위 부피당 이, 이 중량 어떤 재료 양이 적으니까 이 차량이 이제 경량화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뭐 경량화가 많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이 강판에서 알루미늄판으로 이제 바꿀 경우에 이제 두께 같은 게 이제 알루미늄이 좀 두꺼워지는데 스트렝스가 좀 낮아요. 두꺼워지는데 그래도 한 바꾸게 되면 한 10% 정도 그 중량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 전도
요거는 이제 그 어떤 냉각 특성이겠죠, 그죠? 뭐 라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바람이 불게 되면은 빨리 열을 이제 빼앗아 가지고 냉각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열 전도 특성. 뭐 금속별로 많이 다른데 우리가 이제 구리, 은, 뭐 이런 전기를 잘 통하는 이 컨덕터, 그 그런 이제 물질들의 경우 이제 열 전도가 굉장히 쉽게 일어나죠. 그다음에 뭐 다른 물질들은 그 같은 금속이라고 해도 그 전기 전도도가 이제 떨어질 경우에는 열 전도도도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기계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이제 물리적 특성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선팽창 계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철도 레일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략 레일 길이가 한 토막당 한 10m 정도 돼요. 근데 얘가 이제 영하 20도면은 아주 추울 경우에는 이제 쪼라들죠, 길이가. 이제 길면은 그 선팽창 계수에서 계산해 보게 되면은 뭐 1, 2mm 정도 아마 쪼라들 수가 있죠. 반면에 뭐 여름철에 그 영상 한 50도다, 뭐 40도다, 막 이렇게 뜨거우면은 오히려 늘어나겠죠, 그죠? 몇 미리 늘어납니다. 10m짜리 쭉 이렇게 늘어났는데 얘네들이 늘어나가지고 그 틈을 메꾸고도 이제 계속 힘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휘죠, 그죠? 굽힘이 일어납니다. 그런 걸 이제 밴딩이라고 하는데 이 선팽창 계수를 정확히 알고 설계를 해야 우리 그 사용 온도 범위 내에서 이 레일이 변형에 의해서 이탈하는 것을 이제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속 종류별로 열을 가하게 되면 녹는 온도가 다 다릅니다. 철강 재료 같은 경우는 한 1400도 정도. 그 다음에 뭐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은 글쎄 한 400도 정도로 아마 낮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납 같은 경우는 글쎄 납은 이제 우리 그 납대말 때 쓰죠, 그죠? 굉장히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엘이라고 하는 거는 저거에 이제 그 1도씨 올리는데 열을 얼마만큼 공급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에 이제 증발할 때 1, 1세제곱센치가 이제 증발한다 하게 되면 열을 얼마큼 빨아먹느냐. 그런 걸 잡열이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가 그 운동을 하게 되면 땀이 나는데 증발할 때 되게 시원한 걸 느끼잖아요, 그죠? 그 이제 열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 이제 비열 특성이 되겠죠. 뭐 그런 것들까지가 이제 이 물리적 성질에 이제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제 기계적 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로 밑에 있는 강도 또는 취성, 탄성, 크립 뭐 이런 거를 뭐 더 있습니다. 그건 다음 페이지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런 것들이 그 기계적 대표적인 기계적 물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강도는 어떤 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봉 재료의 양쪽에 단면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힘을 가합니다. 힘을 가하면은 이 금속봉이 점차 가게 되면은 버티다가 쭉 늘어나기 시작하다 어느 시점에 이제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가해준 힘, 단면적 해서 그 나누게 되면은 이제 단위 면적당 가해주는 이제 힘이 계산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그 8장에서 재력학에서 다루는 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력. 이 끊어지는 응력값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 강도라고 하죠. 강도. 그래서 이제 재료별로 다 실험해가지고 이제 테이블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자동차에서는 이제 고장력강이라는 걸 쓰는데 이게 고강도란 얘기예요. 고강도. 힘을 가했을 때 쉽게 이제 파단되지 않는 그런 성격을 얘기하는 거죠. 취성은 앞에서 좀 얘기를 했죠, 그죠? 온도 변화에 따라서 부스러워지기, 부스러지기 쉬운 성질. 요 왼쪽에 그 터미네이터 2편 그 액체 로봇 있죠? 루킷 로봇인데 얘가 이제 그 공장까지 이제 추격을 해오는데 그 이 구형 터미네이터가 그 액체 공기인지 질소인지 그걸 터뜨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액체 공기면은 아마 영하 200도 이하일 겁니다. 영하 200도 질소나. 그래서 이제 흘러가지고 얘를 적시니까 이제 순간 얼어가지고 딱딱한 고체로 변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살짝 그 충격을 주니까 바스라지는 거죠. 이게 이제 취성이에요, 취성. 이게는 이제 재료의 성격이 뭐 영화 만든 데도 상당히 아마 그 영향을 이제 미쳤죠. 그 다음에 이제 탄성, 엘라스틱, 요거는 이제 요게 제일 중요한데 이 우주의 많은 물질들이 탄성이 없으면 다 허물어져요. 왜냐면 이제 하중을 가하면은 이제 변형이 일어나는데 힘을 가하면은 하- 힘을 빼주면은 원상복구가 돼요. 이거를 이제 탄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성격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가해서 모양이 찌그러졌다. 원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죠? 아, 이 상당히 참 곤란하죠. 굉장히 중요한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크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립. 이거는 이제 그 이 제트 엔진의 경우에 이제 많이 그 저기 그 다루는 이제 물성인데 이 고압이에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앞에 팬에서 공기 쫙 빨아들여서 그 다음에 압축기가 있습니다. 그 컴프레서라고 하죠, 그죠? 1단, 2단, 3단, 4단 정도 이제 압축을 하게 되면은 그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온도가 화씨 기준으로 이제 1700도라고 하는데 1700도 F 우리가 섭씨로 바꾸면은 700도 이상입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재료도 아무거나 쓰면 안 돼요. 그 700도면은 재료의 성격이 바뀌어 버려요. 철강 재료들 같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압인 상태에서 이 고온을 걸어두게 되면 가만히 놔둬도 이게 이제 배가 불러져요. 늘어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거 이제 식히는 것도 뭐 기술이겠죠, 그죠? 그냥 뭐 냉각 시킨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또 가열했다가 또 서서히 어떤 이제 식히는 아마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용 온도가 항상 이제 고압에 이제 고온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데 이때에 이 금속들이 얼마만큼 변형되어서 늘어지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크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 그 엔진은 그 저기서 쓴 엔진이죠. 아버지 부시 때 그 이라크 공습을 했는데 그때 F-117이라고 그 스텔스기 초창기 그 스텔스기 있죠, 그죠? 거기에 이제 사용했던 엔진이고 요 엔진 개량형이 우리 한국의 그 T-50 그 고동훈련기라고 그 이 전투기 타기 전에 이제 연습하는 그 제트 항공기가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이 엔진이 사용이 됐죠. 국내에서 그 오랫동안 이제 그 창정비를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아마 뭐 만들 수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이제 만들게 되면은 이제 미국에서 나중에 이제 다른 엔진 사올 수 없기 때문에 막 그냥 라이선스 생산 정도 아마 이제 하지 않나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기계적 물성이고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알아보죠. 앞 슬라이드에서 이 탄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죠? 힘을 가했다가 놓으면은 원상복구가 된다. 근데 이 반대되는 게 소성입니다. 소성. 이 찰흙처럼 변형이 돼도 원상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소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가소성이라고 표현하면 될 거예요. 찰흙 반죽할 때 우리가 이제 누름에 따라서 이제 모양이 이제 변형이 되는데 그런 거를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가소성. 하고 영어로 이제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플라스틱. 우리 얘기하는 그 합성 수지 제품 그 플라스틱 그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이제.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힘을 가해서 어떤 물질의 변형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힘을 제거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그런 성격을 소성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기계공작법에 가면은 소성 가공에서 이제 많이 다룹니다. 예. 그 다음에 피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피로는 이제 퍼티그라고 하는데 퍼티그 그 금속 재료들 뭐 이런 것들도 가벼운 충격을 뭐 100만 번 이렇게 이제 그 되풀이하게 되면은 그 봉에 가는 그 균열이 생깁니다. 균열이 많이 생긴 상태에서 망치로 땅 때리면은 그냥 부스러져 버리죠. 이 꺾인다든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차량에서 그 뭐 차축 같은 게 있죠, 그죠? 차축, 등속축. 이게 이제 길이가 뭐 한 3, 40cm 됐는데 뭐
뭐 10년, 20년, 30년 쓰다 보게 되면 너무 오래 쓰게 되면은 이 이제 피로를 받아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교체를 하지 않으면은 이 부러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피로예요, 피로. 그 다음에 인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영어로 터프니스라고 그래요. 얼만큼 질기냐. 근데 이제 이 똑같이 보는 재료를 하더라도 이 인성이 굉장히 좋으면은 이 금속 재료의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이제 올라갑니다. 특히 중요한 게 이제 그 균열이 이제 어떤 조건에서 균열이 발생하느냐. 그다음 균열이 금이 가면 점점 커지겠죠, 그죠? 요런 거를 이제 체크하는 이제 물성인데 인성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항공기 재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차도 뭐 30년 쓰기 힘든데 항공기는 대부분 수리해 가면서 뭐 30년, 뭐 50년까지도 쓰는 것 같아요. 이북 같은 경우에는 뭐 70년 된 비행기를 그래서 수리해 가지고 뭐 쓴다고 그러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금속 재료들이 인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계 설계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도입니다. 경도. 하드네스라고 그러죠. 하드네스. 이거는 뭐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얼마나 딱딱하냐는 건데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 어떤 금속의 면이 아주 딱딱해서 금속이든 뭐 광물이든 딱딱해서 우리가 이제 이 긁었을 때 스크래치가 안 생기면은 경도가 아주 뛰어난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죠? 다이아몬드죠, 그죠? 우리가 다이아몬드 그 인조 다이아몬드 작은 조각을 가지고 뒤에 이제 그 손잡이 붙여가지고 저거 하잖아요. 유리 자르잖아요. 유리 그죠? 유리 그어 가지고 힘 딱 주면은 탁탁 이게 끊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다이아몬드가 유리에 비해서는 경도가 엄청 크다는 거죠. 하고 이 다이아몬드를 긋게 되면은 이제 유리에는 기지가 발생하죠. 그죠? 예. 그런 게 이제 경도인데 우리가 이제 이 등속축이나 이런 이제 금속 봉형으로 생긴 이런 이제 재료를 처리할 때 열 처리를 하는데 이 겉면을 이제 다이아몬드처럼 가능한 한 높은 이제 경도를 가지도록 열 처리해서 처리를 합니다. 이 겉은 그런데 사실 속 안은 그대로예요. 속 안까지 뭐 다 하려면은 뭐 그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가성비 문제가 있겠죠, 그죠? 주로 이제 표면 처리만 하죠. 표면만 경도를 이제 올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계 재료를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